최근에 주호영 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원내대표가 재정준칙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이 또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다는 얘기를 제가 포털에서 제가 접하고 왔습니다. 재정준칙을 갑자기 야당이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여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들 재정준칙 이건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네,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경제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재정준칙은 뭐냐면요, 자, 재정이라는 말, 재정은 뭡니까? 국가의 살림살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가게도 가게 재정이 있고, 예, 그렇죠? 기업도 기업 재정이 있듯이 국가의 그러니까 살림살이입니다. 근데 준칙이라는 말은 뭐죠? 룰, 영어로 룰이요. 규칙. 재정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재정을 정부가 마음대로 못 쓰게 어떤 규칙을 만들자 이거예요. 이게 재정준칙의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이걸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요, 규칙을 그래서 법적으로 딱 이렇게 제한시켜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재정을 운용을 해야 될 때, 운용을 하는데 제약을 받죠. 자,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상황 속에서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아니 올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우리가 추경을 4번이나 이렇게 편성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불가피하니까 지금 추경 4번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지금 다 동의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재정 준칙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추경 편성 못 해요.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경제 무너집니다. 경제 무너지죠. 예? 그렇죠? 추경 편성 안 하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추경호 의원은 GDP 대비 45% 이내, 제가 옛날에 뉴스공장 나가서 GDP 대비 40%를 얘기를 하고 앉았길래 기재부 관료들이 족보에도 없는 40이라는 숫자는 족보에도 없는 수치다. 경제학에서요, 국가 채무 비율이 몇 퍼센트 이내에서 통제해야 된다는 이론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없어요. 단지 경험적으로 유로존 같은 데서 한 60%로 관리를 하자. 그것도 다 무너졌죠. 무너졌죠. 자, 재정 준칙을 제가 이렇게 경직적으로 해놓게 되면은 재정을 사용해야 될 때 재정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 위기 시에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추경 편성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 편성하는 것은 야당이 반대하잖아요. 언제 동의를 해줍니까? 동의 잘 안 해주잖아요. 지금 뭐냐면 그 단서 조항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는 주관적으로 그러니까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 안 된다고 하면서 딴지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의 분쟁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자, 재정의 역할은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 거지만은 더 나아가서 경제가 안 좋을 때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생산자의 역할을 제대로 그러니까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되는, 경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운용을 하는 역할도 재정의 역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역할이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득 재분배입니다. 소득 재분배입니다. 예? 재정은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낙제점입니다.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재정은요, 굉장히 건전하게 운용되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재정을 너무 그러니까는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나라예요. 자, 이게 지난 30년간의 우리나라 재정 수지입니다. 재정 수지라는 것은 국가가 한 1년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가계부면 뭡니까? 가계의,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게 가계부잖아요. 재정 수지라는 것도 정부의,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게 재정 수지예요. 국제적인 비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게 통합재정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다 정리한 게 통합재정 수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요. 90년대에 이 빨간 박스가 90년대 10년 중에서 6개년이 90년부터 92년, 97년부터 99년이 재정 수지가 적자였었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봐보세요. 2000년 이후에 보시면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에 재정 수지가 적자인 해는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지난해 2019년 딱 2해뿐이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파란색 선. 이게 뭡니까? 재정 흑자입니다. 정부가 들어온 돈보다 돈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재정을 그러니까 너무 경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아까 재정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이 뭐라 그랬죠? 소득 재분배라 그랬어요.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가지고도 소득 재분배를 하죠.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저소득자한테는 세금을 적게 걷거나 안 걷거나, 아니면은 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소득을 지원을 해주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전소득이라는 겁니다. 이전소득이요. 네? 영어로 트랜스퍼요. 정부가 가게한테 이전해준 소득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가지고요. GDP 대비해가지고 11.1%뿐이 안 돼요. 2018년 기준으로요. OECD 평균이 20.1%예요. 이전소득이.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뿐이 우리는, 그러니까 정부가 가게한테, 저소득층한테 소득을 지원을 안 해주고, 절반뿐이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OECD,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31%가 넘습니다. 우리의 3배 정도가.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온 재정을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소득을 지원하는 게 바로 이전소득인데, 이전소득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 이거예요. 정부가 자기 역할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국가 채무 비율이 OECD에서 제일 낮죠. OECD에서 제일 낮은데,